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오늘은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현재 고등학생들이 가장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죠.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네, 실제로는 2025년에 시행인데요. 그 이전에 지금 시범 시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 과목들이 열리고 그걸 막 수강하고 시간표도 막 각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고교학점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주목되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반영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취지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과목을 접하고 진로를 찾길 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과목 외에도 추가로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진로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그 진로 과목은 조금 입시 부담에서 부담을 줄여주고자 9등급을 표시하는 게 아닌 A, B, C 3단계의 성취 수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5년부터는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열심히 여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막 토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시행할 걸 지금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입니다. 2015년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적용이 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표적인 진로 과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과목들만 갖고 와봤습니다. 선생님 학교 기준입니다. 자,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는 2학년 때 고전 읽기, 영미문학 읽기, 기하가 열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심화국어, 심화영어,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생활과학, 일투, 중투, 푸투 여러 제2외국어 투 과목들이 진로 과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진로 과목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학교 기준이라는 거 조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 과목은 뭐가 문제냐? 자, 여기 있습니다. 가장 변수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반영 여부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왜냐면 9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딱 해서 상대평가를 했는데 얘는 그냥 A, B, C 딱 3개만 나오니까 이걸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대학교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겠죠. 머리를 굴려서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할게 라고 대체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다 3과목 이하를 반영합니다. 너무 많은 과목은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Why? 선생님 학교도 그렇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수능 공부할 것도 많고 한데 9등급 내는 것보다 이런 일반 선택 과목 많이 해가지고 내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거를 대학들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무 많이 반영 안 할게 우리도. 3과목 이하 아니면 뭐 환산 점수 이런 걸 하기도 하더라.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과 성적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교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은 진로 과목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은 이거 9등급을 피해서 한 거 아니야? 9등급 무서워서 피하고 이거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대요.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는 이 정도가 있고요. 3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는 안 볼래라고 발표한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올해 기준이니 추후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갑자기 입시 요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방식이 우리는 가산점을 줄게. 우리는 이걸 등급으로 변환해서 줄게. 우리는 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줄게. 우리는 그 분포를 활용할게.
뭐 우리는 정성평가를 할게. 이런 식으로 각각 대학교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등급으로 바꿔버릴게. 그래서 A, B, C 나왔어. A, B, C 중에서 A는 그냥 1등급이라고 칠게. 그냥 1등급이라고 칠게. B는 2등급이라고 칠게. C는 4야. 어머, 의도를 아시겠어요? 야, B도 아니면 쓰지 마라. 이거죠. 그죠? 또 그냥 아예 연세대 경우는요. 그냥 점수로 주는 거예요. A는 20점, B는 15점, C는 10점. 어머, 여러분 급간이 5점이나 됩니다. 그 말은 A 아니면 오지 마라. 이건 건 내포하고 있는 거죠. B인 학생이 5점 차이를 극복한다? 연세대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1, 2점 차이로 막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진로 과목은 등급 환산이나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래요. 자, 보시면 네, 등급 환산이나 뭐 이런 게 제일 많다는 거죠. 가산점으로 주는 게 제일 많더라. 네, 그래서 등급 환산점이나 등급으로 변환을 하면 대부분 대학에서 A는 1등급 혹은 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러는 걸 보고서 A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걸 결론이 나오는 거죠. A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A를 무조건 받아야 유리하다라는 거죠. B 받으면 급간 차이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B를 받으면 굉장히 수시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강대하고 고려대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점수를 매기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A, B, C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A, B, C. 근데 이거 A, B, C의 비율은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받았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내신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A가 막 90%가 나왔어. 막 B는 막 1%고 막 C가 9%야. 어떤 학교는 내신 문제가 엄청 어려워. 그래서 A가 5% 나오고 뭐 B가 한 60%, 여기가 막 3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학교마다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A를 받으면 다른 대학 가는 걸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이걸 역이용해서 비율을 반영하겠다고 한 게 고려대와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A가 너무 많이 분포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서강대는 아주 작은 등급 차이에서도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예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학생이 기하랑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들었네요. 선생님이 이제 여행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행지리 듣는 학생들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하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성적표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수하고 평균 나오고요. 성취도, 수강자 수 몇 명인지 나오고 비율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일반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니까 뭐 알아서 그냥 가산점 주거나 환산점 해서 주는데 고려대는 요거까지 다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 A니? 자, 이 학생 기하 A죠? A니까 너는 1이야. 1등급이야. 1등급인데 여기에 소수점이 붙어요. 소수점이 뭐냐? A, 이 비율의 소수점을 적겠다 이거예요. 얘는 34%니까 1.34등급이 되는 거예요. 오! 선생님 대박인데요? 맞아요. A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무조건 주는 건데 그 뒤에 비율이 여기에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A가 80% 나왔다? 그럼 그 학생은 고려대에서는 1.8등급인 거죠. 나름 차이가 좀 벌어지죠. 물론 이렇게 A가 80% 나오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한대요. 즉 보통의 학교에서는 대부분 A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선 A가 나왔을 때 크게 뭐 한 1.2에서 1.5 사이의 등급을 받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B가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 고대가 너무 가고 싶은데요. 이 학생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행지리 쉽고 재밌대. 그냥 3학년 때 그거 들으면 된대. 좋지 뭐 해서 들었는데 아이쿠야 B가 나왔네. B가 나왔어요.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79점. 점수도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B가 나왔네. 155명 들었는데 얘는 계산이 이렇게 돼요. 성취도 A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에 플러스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식을 보면요. 석차 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등급으로 일단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여행지리는 A가 24.6%네요. 24.6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4등급이에요. 일단 4로 출발하고요. 거기에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을 더한대요. 자, 여기 밑에 선생님이 식을 구해놨어요.
24.6에 45.2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죠. 요거 더한 거. 그러니까 69 정도 됩니다. 요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는 4.69등급이에요. 어머. 원점수는요. 기하하고 이 여행질이 1점 차이였어요. 근데 등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C도 볼까요? C는요. 이제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면 69%니까 69%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6등급이에요. 자,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A 아니면 오지 마 이겁니다. A 아니면 오지 마 이거. 학교에서도 야 A 비율 너무 늘리지 않게 시험 문제 적당히 잘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수능 성적, 내신 성적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때 지원자의 평균, 그때 어떤 흐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대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썼는데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는 해놔야겠죠. 뭘로? A등급 나와서. A등급만 나오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건대, 동대, 성대는요. 등급이 아닌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로 20%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몇 과목 할게라고 건대, 동대는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교과 전형이 30%나 이렇게 서류에서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표현한 모든 교과목을 정성평가한대요. 그래서 건국대는 2022에서는 3과목 정량평가에서 이수한 과목 정성평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간략하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 준비된 자료의 흐름이랑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죠. 진로 과목은 A, B, C. 세 개니까. 아유, 9등급 아니니까 부담이 적겠네? 라고 생각해서 얕보고 들어가서 B가 나오는 순간 정말 큰 불이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보고서나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서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행평가 허투루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필고사가 있다면 지필고사 공부 역시 막 진로 과목이라고 막 고사 기간에 공부 안 한 친구도 엄청 많아요. 해야겠죠. 해야 A는 최소한 나와야겠죠. 그래야 안전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A일 땐 그래도 괜찮아요. B만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점수만 또 중요하냐? 아니죠. 우리가 학생부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세특, 세부능력 특기사항이죠. 사실 이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다 A이기 때문에 세특에서 얼만큼 세분화되고 얼만큼 전문성 있고 얼만큼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활동했는지가 나타나야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행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로와 연관된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로 연관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녹여내시면 선생님이 다 열심히 써드리겠죠. 그럼 그거 보고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로 과목이 선행되는, 연관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행지리라면 아무래도 세지, 한지가 가장 연관성이 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뭐 수원, 수투, 뭐 미분, 미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랑도 융합해서 활동을 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또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행지리 때 막 녹였어. 한국지리 배운 내용을 여행지리에 녹였어. 이 학생은 일반 선택하면서 진로 선택까지 했는데 이거를 연관지어서 자기 진로랑 여러 과목에 걸쳐서 이렇게 융합하려는 노력도 했네라는 걸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좀 마음이 편해야지라고 선택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이 진로 선택 과목 여행지리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걸로 화이팅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부 전형에서 반영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바뀌게 되면 선생님이 또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화이팅!